충북 청주의 주택가. 좁은 길을 달리는 오토바이. 얼굴을 가리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배달 노동자. 그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배달 노동하면서 글 쓰고 있는 기란쌤이라고 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편리한 세상. 그러나 편리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들 삶 속에 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배달 노동을 선택한 청년.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누구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당연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배달 노동한 지는 이제 2년 차고요. 배달 노동자마다 다르긴 한데 하루에 50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으면 한 3, 40개 상점을 이렇게 오고 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50개 이상의 그 손님들이 있는 집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통의 사람들은 배달 기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음식을 받는 손님들은 사장님이라는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배달 노동자로서 일하는 환경은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 어플이라는 형태로서 지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생계 때문에 내가 일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은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서 6월 달에 7월에 5일 빼고 비 다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했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오토바이는 그 바퀴에 한 3분의 1선까지 물이 차면은 오토바이가 고장날 수 있거든요.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근데 운행이 불가능한 순간도 순간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퇴근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다고. 근데도 일하는 사람들은 있기도 하죠. 일단 그 상황에서도 배달을 해야 되니, 돈이 없으니. 최근 폭염과 폭우가 하루 걸러 한 번씩 폭염과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비 혹은 홍길동 소나기라고 표현하고 집중성 호우가 나타나는 반면 급격하게 날씨가 개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 세상에 정규직이 단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직업이 다 정규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알바하면서 겪는 차별들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현실이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보니까 설마 비정규직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비정규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비정규직도 아니고요. 저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달 대행사가 사실은 플랫폼을 열어주는 건데 이들이 플랫폼을 열어서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배달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과 혹은 뭐 자영업자와 이 배달 노동자 사이를 이렇게 중개하는 거죠. 근데 중개를 하는데 제가 약간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데 비용도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정비비, 각종 뭐 휴식 비용도 자기가 다 들이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노동한 거에 대한 것도 중개료를 배달 대행사한테 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자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식되건 휴식권이건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휴식은 비용이더라고요. 글을 쓴 거는 2016년? 15년? 그쯤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뭘 썼냐 하면은 나를 포함해 수많은 배달 노동자가 폭염에도 일하는 걸 선택한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은 무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무하며 변화무쌍한 날씨를 견뎌야 하는 배달 노동자에게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는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배달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는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댓글 중에서 힘든 일 하기 싫어서 택한 직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니까. 오해할 만한 건 그거겠죠. 381만 원에 꽂히겠죠. 많이 버네. 실제로 보면 일하는 날수가 25.6일이면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4일 정도 쉰다는 건데,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한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381만 원을 온전히 갖는 게 아니라 경비가 빠지죠. 경비가 근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81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야 순수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81만 원 버는 건데, 그러면은 25.6일이라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한다 치면은 시간당 7,000원 선 정도 수준의 돈을 받는 사람이 라이더인 거고.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개 단가요? 많이 파세요.
배달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포장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부모 세대로 따지면 건설 노동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부모 세대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할 거 없으면 노가다 한다는 말 했거든요. 지금 근데 학교 현장에 가면은 할 거 없으면 배달이나 하지라는 말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죠. 그리고 또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잡으로서 내 직장 다니고 직장 끝나고서 저녁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건설 노동자로서 사실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배달 노동자로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했을 때 제가 겪는 경험들이 거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가 겪는 부조리들 중에 몇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와서 반성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왜 그걸 기록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을 안 하니까 그 이야기가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 사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기업가 입장에서 돌아가는 사회고, 그들의 목소리는 언론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지만 이 사회에서 저같이 배달 노동자처럼 처우가 안 좋은 사람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만 사회에서 이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록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트럭이랑 사고 나면은 와, 죽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신적 후유증이 있을 것 같고.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어제도 동선 꼬여가지고 1, 2분 남겨놓고 갔거든요. 욕 먹었어요. 근데 보통 상점이 더 예민하죠.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겠다. 배달 탓을 하는 거죠. 배달 기사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닥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뭐 가속화하게 되거나 이런 것도 있죠. 신호위반하게 되거나.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사가 찍혀버리면은 그럼 그 기사는 그 상점을 못 가죠. 그러니까 기사만 손해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대행사 상대로도 어떤 발언권이 없고 상점 주인 상대로도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눈치껏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상점은 배달 대행업체만 옮기면은 그러니까요. 그만인 거니까. 라이더 유니온이 창립되던 시점에 2020년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은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으로 라이더 유니온을 알게 되면서 라이더 유니온을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작년 한 12월부터 계속 꾸준히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진짜 무서워. 진짜 이런 날씨는 처음이었어요. 폭우에 폭염. 보통 추천하는 방법이 그냥 비 올 때는 우비 안 입고 래시가드 입고 이러래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애초에 래시가드 입으면 젖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중에 막 비 점내 같은 거 날 것 같으면은 뭐 호스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적시라는 거죠, 그냥. 아, 그리고 번호판 최근에 없는 차량들 너무 많던데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헬멧도 여름이라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꾸 벗는 것 같고. 너무 찌니까 자전거 헬멧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안 찍히려고 무판을 하고 다니는 거죠, 번호판 떼고 다니고. 그래서 어제 경찰들이 단속하는데 다 걸렸어요. 번호판 없는 차량이랑 헬멧 안 쓴 사람. 내가 안 잡혀도 또 계속 그럴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사업주 처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라이더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라이더도 처벌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사업주 처벌은 아예 제외되니까. 맞아요. 사업주는 계속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번호판 없고 헬멧 없는 사람들이 일하면 사실 문제는 여기서 전업으로 그리고 나름 모범 있게 일하려는 사람들이 욕을 먹죠, 같이. 그렇죠. 뭔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그런 거죠. 이 시스템상 속도 위반이랑 신호 위반을 강요하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어기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것도 다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든든하죠. 그 라이더들이 보통 이 직업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택했다는 얘기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근데 실제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겉으로 보이기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면 건당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벌고 싶은 만큼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고독해요. 외롭고. 그래서 그 배달하면서 겪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만나질 않기 때문에 라이더들끼리는. 저도 어제 배달하면서 느꼈던 것도 얘기하고 그 조합원 분도 자기가 배달하면서 느꼈던 걸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거기 카페에서도 보면은 막 우리도 노조 같은 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합원들하고도 그렇고 비조합원들하고도 그렇고 계속 얼굴 마주치고 계속 대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죠. 들어주려고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가입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장기전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만 사실 그 고독 속에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원하고 나와 같이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합원의 존재가 저에게는 든든하고 아마 조합원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얼음물이나 커피를 나눠주는 캠페인 등을 하고 있고요. 캠페인을 하면서 그 배달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년에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배달산업 관련돼서.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충북과 청주의 경우에는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안 했다라는 결과를 들었었고요. 그러면 충북과 청주의 상황이 어떤지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넣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얼음물 넣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실태 조사도 해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냉커피랑 얼음물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지금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날씨에 그걸 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탈수로 인해서 이제 수분 섭취를 하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행사? 실태 조사? 실태 조사가 뭐예요? 배달 라이더 조사하는 거? 얼음물 받으셨군요. 네, 안전운전 하세요. 얼음물 받아가세요. 얼음물 안에다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산하 그 청주지방청한테 좀 요구를 하려고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지자체와 정부 당국이 매년 혹은 정기적인 연수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필민입니다. 지란샘 씨가 이제 지역의 노동단체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그 연합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도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여쭤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좋은 뜻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 이제 속한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취약계층이고 약자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는 이게 사장한테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뭉치면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에서 얼음물 나눠줍니다. 얼음물 받아가세요. 꼭 한 꼭지에 일부라도 붙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근데 가져가시면 나중에 소문은 나는데 근데 보통 라이더 유니온이 소문나는 게 아니라 갈 때라 멋쩍으면 갈 때라도 인사를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저희가 캠페인 이제 아마 그러니까 5일차일 거거든요. 5일차여서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가 맞아. 인사하니까 눈에 익지. 다시 인사해 주시고 확실히 이게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지 그 마음을 이제 알아주는 것 같아. 맞아요. 캠페인 1, 2차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 4일차부터 저희가 계속 얼굴 비치고 인사하니까 먼저 답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좋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들도 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얘기하고 노조가 됐을 때 뭐 처우 개선되면 좋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조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당장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존중받을 수 있게, 그리고 당신이 이런 노동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은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오히려 부업자들은 협상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업 보고만 가려고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게 핵심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 6, 7일에 답한 사람이 17명이랑 4명이잖아요.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돼 있다고 답한 수치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기아가 경험한 교통사고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충격적인 게 65명 중에 29명이 자동차 트럭 등과의 사고를 겪었대요. 참 안타깝네요. 사고의 원인에서 고객이 빠른 배송 요구 때문이다에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17명은 되네요. 그리고 음식점 점주의 빠른 배송 닥달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도 그렇다까지 포함하면 26명. 그리고 도로 정비 상태에 따라 뭐 포트홀, 도로 페인트, 소성이 변형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의 어떤 작업 환경 자체가 그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악천 후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랬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배달 대행사끼리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배달료를 깎거든요. 근데 이게 깎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배달 대행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데 상점을 영입하는 경쟁을 해요. 근데 그 영입을 하는 경쟁을 통해서 배달료를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깎을 때 라이더한테 가는 몫을 깎지 본인들한테 가는 몫을 깎지 않아요. 근데 그 가는 몫을 깎는 거에 하한선이 없어요. 최저임금 이상을 벌지도 못할 뿐더러 이 사람들의 임금에는 하한선도 존재하지 않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사실 뭐 상의 그런 건 없죠. 그냥 통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노동조합 가입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가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서 상담을 왔는데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배달료 깎아놓고 통보만 한다고. 사람들은 돈보다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많이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고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배달 노동자는 배달 대행사한테 발언권이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바닥만 살짝 젖어있던 도로. 하지만 잠시 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좀 고민하다 보니까 오송역 그 747번 정류장에다가 추모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가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그 당일에 시간대만 피해서 거기를 지나갔거나 저도 거기를 한 달에 한두 번쯤은 가보고 있어가지고 저게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포스잇도 많이 붙여주셨고 사실 뭐 음료수도 놓으시고 꽃다발도 놓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사고가 없었으면은 747번은 오송역에 도착을 했겠죠. 참사와 관련돼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충청북도 도민들만은 아니에요. 그 747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송역 거쳐서 공항 가는 사람분들도 많고 정부 당국과 어떤 지자체의 무능과 그에 따른 인지하는 별개로 이게 어떤 기후 위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기후 재난, 극한 기후인 거고 사실 극한 기후는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죽을 위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송역에서도 참여도 도민들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마음 돌봄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돌봄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우리들인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즐겨하는 불의옥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듯이 그 물속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항상 떠오르는 꽃처럼 항상 길을 찾아갈 거라 생각해서 침묵의 지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지금 더워 죽겠는데 저거 입고 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근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뭔가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쏟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3학년 그 학군단이었는데 1인 시위 한다니까 그걸 네가 왜 하냐고. 학군단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때 네가 나 대신에 1인 시위 해줘가지고 마음은 편했는데. 패거한다고 그거. 백가는 아니었고 통합이었나? 통폐합이었고 통폐합해가지고 통폐합한다고 해서.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많이 방황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었고, 근데 이걸 부모님과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혼자서 막 끙끙대고 있었을 때 우연치 않게 행동하는 예비교사 모임이라는 동아리에서 교육 현장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뭐 밤에는 같이 세미나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교사를 진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교사 소중한데 교사가 됐을 때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 교사인 친구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과 교사로서 어떤 사회 문제에서 다뤘을 때조차도 문제 제기를 받는 상황들에 처한단 말이에요. 침묵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 내 주변에 이미 좋은 교사들이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나는 좀 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영역들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사를 결국에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그런 결론은 참.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샘이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친구였는데 단순히 뭐 이제 어떤 뭐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만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무슨 동아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었니? 야구 동아리? 아, 야구도 했었고 운동도 되게 좋아했던 친구고 축구도 좋아하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시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그거를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게 저는 신기했어요. 진짜 손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참 변하진 않는구나.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 친구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 자체가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목소리가 좀 발현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자체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본업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굉장히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샘이는. 시민분향소고요. 합동분향소 이후에 그 분향을 할 수 있게
유가족분들이랑 청주시 그리고 도랑 협의해가지고 차려진 공간입니다. 오송역 그 747번 버스 완승센터에서 모았던 포스잇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아카이빙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일단 해수해서 구성원들이랑 같이 오늘은 제가 구성원들 중에서 저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보다 위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도로 표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오송역에 이 공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잇을 모으는 걸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전시하고 나서 고맙다고 하시는 유가족분도 계셨고, 그리고 유가족분들한테도 이게 전시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책자나 어떤 형태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물건으로 여겨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픈 한 계절이 무심히 피고 있습니다. 그 고운 꽃을 바라보다가 뚝뚝 눈물이 납니다. 컥컥 목이 맵니다. 왜 이 슬픔은 분노여야 합니까? 왜 이 눈물은 원망이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슬픔이 우리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하는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처럼 이 슬픔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합니까? 왜 나 몰라라 하늘 탓만 하냔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 제 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어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줘 가지고 우리가 어떤 편하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혹여나 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내가 같이 살아가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노단터에다 전하를 채다 외고 달인들 어느 곳에서 만나보리오.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가끔씩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너무 이름 남기고 싶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름 안 남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회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은 안 남겨졌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냥 저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지 이름 남기고 그런 거는 저에게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배달 노동자. 그리고 꾸준비를 기꺼이 함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거리를 지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의 아픔도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지금을 써내려 갑니다.